자, A 28번입니다. 세수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수를 택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일렬로 배열해서 자연수를 만든다. 5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배열하고요. 1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한다. 그죠?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5자리 자연수를 만들었을 때 만들 수 있는 모든 자연수가 몇 개냐? 이거네요. 그럼 일단 중요한 건 1이잖아. 1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지? 1이 몇 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죠? 1이 3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최대. 그쵸? 그래서 우리는 경우를 좀 나눠가지고 처음에 1이 0개 들어가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이 1개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이 2개 들어가 있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가 1이 3개 들어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1이 0개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그냥 단순하죠. 1이 0개면은 그냥 0하고 2만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첫 번째 자리에 0이 못 온다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자리는 무조건 이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한 가지고 그 뒤에 네 자리는 둘 중에 고르는 거니까 2에 4제곱 해가지고 16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이 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 1이 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 고민되는 게 뭐죠? 이 1이 어디 왔느냐? 근데 1번 다시 말해주면 안 돼요? 이거요? 1이 0개? 1이 0개면은 0하고 2라는 수만 가지고 우리가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잖아. 근데 첫 번째는 0은 못 쓰니까 여기 무조건 이어야 되고 나머지는 둘둘둘둘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이 한 개 있는 경우에 이때는 이제 고민되는 포인트가 뭐야? 이 1이 혹시 맨 앞자리에 있다면, 그죠? 요 1이 맨 앞자리에 있다면, 그러니까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1이 한 번만 쓰여야 되는데 1이 여기에 온다면, 그러면은 나머지 4자리에는 0과 2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뭐가 돼, 이거? 몇 개가 돼? 2에 4제곱 16개가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자, 맨 앞자리가 아닌 이 뒤에 어딘가에 1이 이렇게 들어왔다. 자, 그렇게 되면 맨 앞자리는 그럼 무조건 누가 돼야 돼요? 맨 앞자리는 무조건 2가 돼야 되지. 2가 돼야 돼, 그쵸? 자, 그리고 1이 어느 자리에 올 건지도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4자리 중에 어디에 올 거냐, 그거를 정하는 게 4가지. 그 다음에 남은 3칸에 0 또는 2를 배열해 주는 것이 2의 세제곱까지. 그 몇이에요? 32가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1이 2개. 1이 2개일 때도 고민되는 게 뭐예요? 자, 1이 2개일 때도 띵띵띵띵띵 5자리 중에서 만약에 맨 앞자리에 1이 왔다면요. 맨 앞자리에 1이 왔어. 그러면 지금은 1을 2개를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남은 1 하나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남은 1 하나를 여기다가는 넣을 수가, 여기는 못 넣잖아, 그치? 우리 조건이 1이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1을 넣을 수 있는 칸이 몇 칸이에요? 3칸이 되는 거지, 그치? 3칸. 그래서 요 3칸 중에 한 칸에다가 골라가지고 1을 넣어줄 거니까 그걸 고르는 게 3가지고요. 또 남은 3칸에다가는 또 2의 세제곱으로 고르면 되는 거니까 얘가 24가지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앞자리가 그럼 1이 아니야. 앞자리가 2로 시작해. 이런 경우에는 이 뒤에 4칸 중에서 2칸에다가 1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붙여서 넣으면 안 되잖아. 그럼 1을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돼? 요렇게랑 요렇게 넣든지, 아니면 요렇게랑 요렇게 넣든지, 아니면 요렇게랑 요렇게 넣든지. 몇 가지예요? 3가지죠. 1을 배열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입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이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갔다. 남은 칸이 2칸이잖아. 또 그 2칸을 2의 제곱으로 채워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얘가 12가지. 자, 마지막으로 1이 3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1의 위치가 정해져 버렸죠. 5칸 중에서 1이 3번 들어가는 경우는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 1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요때는 몇 가지야? 2의 제곱
네 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지?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하면 돼요? 다 합치면 되죠. 그죠? 다 합치면 몇 가지예요? 104인가? 그죠? 104. 5번이 되겠다. 그치? 이렇게 풀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자, 31번 풀었나요? 31번. 혜빈이 풀었니? 풀었어? 오니 풀었어? 아니요. 예선이? 준이 풀었니? 31번? 풀었어? 기주? 31번 풀었어? 자, 31번 푼 사람. 범석이. 또. 이 문제를 못 푼 거야? 여기까지 못 푼 거야? 여기 문제를 풀었어요. 아, 이 문제를 못 풀었어. 훌륭하다. 그래. 자, 31번 보자. 31번. 오, 그림이 신기하게 생겼네요. 수고하셨습니다를 배열했대요. 수고하셨습니다를 배열했는데 이를 화살표 방향에 따라 읽을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 문제 어려울 것 같아? 쉬울 것 같아? 어려워. 어려울까? 일단 여러분 이게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죠?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가는 거. 그러면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여기서 딱 끊어가지고 셨습니다만 배열하면 셨습니다. 셨습니다를 배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 것 같아? 그러니까 습니다를요. 막 순서를 바꿔도 돼요? 습션입니다. 그게 화살표를 따라간다 그랬잖아. 화살표를 따라가면 절대 습션미다가 될 수 없어요. 화살표 방향이 지금 무조건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화살표를 따라간다는 말은 무조건 수고하셨습니다가 나와요. 근데 그 배열하는 게 한 가지 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쳤습니다도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갈 거냐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그치? 코스가 몇 가지가 있겠느냐. 근데 보면 아주 단순한 상황 아닌가요? 처음에 샷에서 갈라지는 게 몇 개? 2개.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또 거기서 또 갈라지는 게 또 몇 개? 2개. 또 거기서 갈라지는 게 또 몇 개? 2개. 그럼 몇 가지예요? 이 뒤에 부분을 배열하는 게 8가지 아니에요? 그럼 얘들아 앞에 부분 배열하는 게 몇 가지일 것 같아? 8가지. 끝났어. 답은 뭐야? 64예요. 자, 어차피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는 거나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나 완전 대칭인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샷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까지 가는 방법이 8가지라는 게 확실하다면 그대로 대칭시켜가지고 수에서부터 샷까지 오는 방법도 8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냥 8 곱하기 8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문제의 상황을 잘 파악했다면 좀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 자, 넘기겠습니다. 여기서 또 쉬운 문제들이 쭉 나오고 있고, 네, 21쪽도 4점짜리 문제들이 많은데 막상 풀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살짝 경우를 나눠가지고 풀어주면 풀 수 있습니다. 혹시 혜지야 21쪽 풀었니? 딱 거기까지 풀었어요. 아, 그랬어? 범서가 21쪽에서 혹시 못 푼 문제 있어요? 어? 뭐라고? 뭐라고? 모르겠다. 모르겠다고요? 아니 모르겠다. 어? 야, 되게 외계어를 하고 그래. 모르겠다. 우리요. 무리했다고? 무리했다고? 아니, 무리했지. 모르는 게 아니라고. 뭘 무리했어? 푸느라 모르겠다. 아, 푸느라 무리했다고. 그래. 멋있어, 그래.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우리가 그때 22쪽에 47번은 했고요. 근데 천천히 하는 건데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우리 5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4쪽에 24쪽에 57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 각 자리수 숫자의 합은 14고요. 각 자리수는 모두 홀수이다. 홀수를 4개를 더해가지고 지금 14가 됐다. 이랬네, 그치? 그럼 이런 상황에는 일단 먼저 그 합이 14가 되는 그 조합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홀수를 4개 더해가지고 14가 된대요.
뭐가 생각나요? 작은 걸 앞에다 둔다면 1, 1, 1, 11은 안 되잖아. 그쵸? 한 자리 숫자끼리 더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1, 1, 3, 9인가? 1, 1, 3, 9 이렇게 합치면은 4개를 더해가지고 14가 되는 홀수들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 1, 5 하면 어떻게 되지? 1, 1, 5, 7인가? 그죠? 1, 1, 5, 7 그죠? 1, 1, 5, 7 가능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몇 개나 나올까요? 좀 많을 것 같지 않니? 그죠? 그래서 혹시 이걸 이렇게 일일이 안 찾으면 이 문제를 못 풀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왜? 깨달음이었어? 뭐 얘기해봐. 생각할 수 있어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있잖아요. 뭐? 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 아니 그래서 어떻게 써요? 자, 내가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었잖아. 이렇게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었을 때 이 네 자리 자연수의 각 자릿수의 합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b가 그래 14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복 좋아. 맞아. 그 말을 기다린 거야. 중복 좋아. 그지? 그래서 이 a, b, c, d가 이제 그 각 자리 숫자라고 했을 때 다 더하면 14가 돼야 되고 이 네 개는 전부 홀수잖아요. 그쵸? 우리 중복 조합 문제에서 홀수 조건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뭐 a 같은 거를 2a 다시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쵸? 이렇게 하면 a 다시에다가 0부터 시작해가지고 0, 1, 2, 3 이런 숫자들 집어넣었을 때 0 이상의 정수를 집어넣었을 때 a가 늘 홀수가 되죠. 그치?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바꿔주면 결국은 2a 다시 더하기 1 2b 다시 더하기 1 이렇게 2c 다시 더하기 1 2d 다시 더하기 1 요것이 14가 되고 요거를 이제 예쁘게 정리하면은 a 다시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c 다시 더하기 d 다시가 자 1, 1, 1, 1 넘어가면 10 되고요. 2로 나누면 5 이렇게 되네. 그치?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는 0 이상의 정수 이런 조건이 되는데 자 여기다 적은 조건이 다라면 이게 다라면 답은 4H5겠죠. 그치? 근데 4H5가 답이겠어? 아니겠어? 뭔가 제한되는 조건이 있죠. 그쵸? 어떤 조건이 제한될까? 사실은 이 A-B-C-D-는 얼마가 될 수가 없을까? 우리 아까 맨 처음에 1, 1, 3, 9 쓰기 전에 1, 1, 1, 11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치? 우리가 찾고 있는 A, B, C, D는 물론 홀수인데 한 자리의 홀수잖아요. 한 자리의 홀수. 그러면 이 A 다시라는 녀석은 아무리 커도 얼마가 돼선 안 돼? 5가 돼선 안 되죠. 그쵸? 4까지만 가능하지. 얘가 4여야 얘가 9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0 이상 그리고 0 이상 4 이하의 정수 이렇게 볼 수 있죠. 4 이하의 정수. 근데 이런 거 뭐 중복조합 풀다 보면 자주 만나는 조건이죠. 그냥 하나가 5가 돼가지고 5 빵빵빵이 되는 경우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거 몇 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밖에 없어. 4가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복조합 4H5에서 하나가 5가 되고 빵빵빵이 되는 그 4가지 경우만 제외해주면 되겠다. 그죠? 몇이에요 답이? 52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저번 시간에도 이런 문제 있지 않았나? 중복조합 쓰는 것 같지 않은 문제를 중복조합으로 풀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꽤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어디로 갈까요? 네, 또 나왔네. 28페이지 가볼게. 28페이지. 자, 28페이지 얘들아. 요 문제 68번 문제 있죠.
68번 문제 한번 답 찾아보세요. 요거 그래 조금만 해줄게. 그러면서 막 진짜 뭐 이러는 거 아니야? 50문제 자 68번 아마 이거 풀려고 했을 때 거의 다 이렇게 썼을걸요. 처음에 1114 이렇게 쓰지 않았니? 11114인가? 일단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려고 한 것이 뭐냐면 요날 몇 시간을 하고 요날 몇 시간을 하고 요날 몇 시간 몇 시간 몇 시간을 더해가지고 8이 되는가 그거부터 이제 쓰려고 한 거였잖아. 그래서 제일 처음 생각한 게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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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그러면 5번에서 8시간이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지금은 이제 이 조합이 몇 가지 안 나오니까 그냥 계산해도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날 봉사활동 한 시간 그걸 A라고 하고 그쵸? 요날 봉사한 시간 요 시간들을 각각 A, B, C, D, E라고 하면 이걸 다 더했을 때 8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최소한 하루에 1시간씩은 해야 되는 거니까 요 식의 조건은 A, B, C, D가 자연수 조건이겠죠. 자연수 조건. 그럼 우리 자연수 조건 나오면 맨날 어떻게 해? 1씩 빼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A-, B-, C-, D-, E- 이렇게 했을 때 1씩 뺐으니까 3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얘네들은 이제 얘네 A-들 얘네들은 0 이상이고요. 아무리 커도 3은 안 되잖아. 그죠? 3 빵빵빵빵빵 이게 최대니까. 그치?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까 앞에 문제처럼 뭐 제외시켜줘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걸 그냥 여기서 중복조합으로 풀었을 때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거 없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그냥 OH3 하면 73 해가지고 35 이렇게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문제의 상황이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해지더라도 이걸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접근해서 풀면 계산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변수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A-가 3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제외시켜줄 게 없었지만 혹시 상황이 바뀌면 제외시켜야 될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것만 잘 체크하면 중복조합을 통해서 풀 수 있다. 그렇고요. 자 넘어갑니다. 29쪽으로 가서 29쪽에 74번 이거 풀어봤니? 자 이것도 잠깐 풀어봅시다. 시간 줄게요. 자 봐봐. 이 문제의 핵심은 네 신기술을 보여줄게. 신기술 이게 아니죠. 신기술을 보여줄게. 그래서 쩔지. 비율이 안 맞냐?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있잖아. 얘를 이게 휘어지게 돼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갈 때 이거를 그냥 요렇게 선분으로 바꿔도 문제를 푸는데 아무 차이점이 없어. 그죠? 그래서 일단 좀 단순하게 상황을 보기 위해서 얘네들을 선분으로 바꿔봐요. 선분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부 선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선분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이 상황이 지금 좀 더 단순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A부터 B까지 가는 과정을 찾아볼 건데 이게 최단 거리로 가야 되잖아. 최단 거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여기는 절대로 지나가면 안 되겠네 이런 애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치?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A부터 B까지 최단 거리로 간다라고 하면 절대로 지나갈 수 없는 지점들이 생기지 않니? 그치? 이런 거. 우리가 A부터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려면요. 무조건 요 방향 아니면 아이고. 괜찮아. 되살릴 수 있어. 잠깐만 이러면은 할 수 있어. 어제 공부했어. 야.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 요쪽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면 요쪽 방향으로 가는 거. 그쵸? 이 두 가지 방향으로만 가야 돼요. 근데 여기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와 상관이 없죠. 이렇게 가게 되는 순간 최단 거리는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요 방향과 요 방향으로만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요 방향이랑 요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거꾸로 돌아오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지날 수가 없다. 이런 점들 못 지나갑니다. 여기도 그럼 당연히 못 지나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이거 여기하고 여기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치? 여기에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치? 결국 일로 오는 순간 이쪽 방향의 움직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의 움직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단거리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각선으로 있어가지고 약간 헷갈리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상황이라면 얘는 지금 어떤 느낌이니? 얘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중간에 길이 깃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최단거리로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 그치? 이런 데는 못 간다. 이런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요만큼만 보고 판단을 하면 돼요. 요렇게만 보고 빨갛게 표시된 부분 있죠? 요만큼만 보고 가면 된다. 그쵸? 이쪽 것들은 볼 필요가 없다. 여기는 중간은 안 돼요. 중간도 해야죠. 이렇게 요것만 보고 가면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B까지 가는 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 잘 쓰는 거 그냥 111 쓰면서 가도 되죠. 그쵸? 그래서 111 쓰면서 가면 자, 요 지점에서 계속 우리는 요 대각선 위 방향과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만 갈 거니까 자, 여기까지 가는 게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입니다. 그죠? 여기 11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이고요. 여기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 여기 1, 여기 1. 자, 여기가 그럼 2가 되겠죠? 여기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 될 거고, 여기는 4가 될 거고, 그죠? 요렇게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2일 거고요. 여기가 그러면 3이랑 2가 더해져가지고 5가 될 거고. 이렇게 계속 더해 나가는 거지, 그치? 더해가는 방향이 요쪽 방향과 요쪽 방향과 계속 지금 더해주는 거예요. 요 점은 얘와 얘의 합이고, 그죠? 요 점은 얘와 얘의 합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대각선이라서 좀 헷갈리면은 책을 살짝 돌려서 해. 그러면 여기는 4에서 쭉 가는 거니까 4일 거고요. 4랑 9랑 더해서 여기는 13이고요. 이렇게 계속 해나가시면 됩니다. 여기 5가 되는 거고, 여기 1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7이 되는 거고, 여기는 13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40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0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결국 이 원형으로 된 문제는 우리가 이걸 좀 직선으로 돌려가지고 그 생각하기 편하게 바꾸는 거, 그게 포인트다. 네, 그 밑에 75번은 저번에 했고요.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또 길찾기 문제인데 30페이지에 보면 자, 30페이지에 보면 78번을 한번 볼게요. 78번. 자, 78번.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는데 이 도로망을 따라서 A 지점에서 출발해서 P 지점을 지나서 B 지점으로 간다. 언뜻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는데요. 그죠?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봐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P라는 지점까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럼 A부터 P까지 간 다음에 P에서 B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갈 수 있잖아. A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P까지 갔어. 이렇게 P까지 갔어. 그 다음에 다시 P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이런 코스 있죠. 이런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그치? 왜? 이 길을 2번 거쳤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핵심은 이 P 주변에 있는 길들 있잖아. 이 P 주변에 있는 길들에서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짜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상황을 좀 나눠서 생각해보면 P 바로 앞에 여기를 Q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P 밑에 여기를 R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A에서 P까지 가는 경로가 A에서 P까지 가는 경로가 A에서 Q를 거쳐서 P까지 갈 수도 있고요. 또는 A에서 R을 거쳐서 P까지 갈 수도 있죠. 그치? 근데 A에서 Q를 거쳐서 갔을 때는 자, 이제 P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갈 때 이때 제한사항이 있어 없어? 이쪽에서 온 거잖아요. 이쪽에서 온 거기 때문에 P에서 오른쪽으로 출발해도 되고 아래쪽으로 출발해도 됩니다. 이 경우는. 근데 2번처럼 R을 거쳐서 온 경우에 있잖아. 그 경우에는 P에서 이제 출발을 할 때 오른쪽으로만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눠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겠다. 자, 그럼 A부터 Q까지 가는 방법 4가지죠. 4가지. Q에서부터 P까지 가는 건 그냥 한 가지고, 그쵸? 그럼 A에서부터 Q를 거쳐서 P까지 가는 건 4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P부터 이제 요거 이어서 P에서부터 B까지 갈 때 지금은 Q를 거쳐서 온 거기 때문에 아무 제약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출발해도 되고 아래로 출발해도 돼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출발하면 요 점에서부터 B까지 가는 거고요. 아래로 출발하면 아래로 가면 어차피 여기까지 올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올 거 아니야.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B까지 가는 방법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B까지 가는 방법을 구해가지고 더하면 그게 P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로가 되겠죠. 그지?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는 5팩 나누기 3팩 2팩이니까 뭐예요? 10가지인가? 10가지 더하기. 자, 요 아래에 있는 점, 요 아래에 있는 점에서부터 B까지 가는 거는 6가지죠. 그죠? 6가지. 그래서 플러스 6. 그럼 몇 가지가 돼? 16가지가 되잖아. 그치? 지금 여러분 혹시 여기 지나가는 거랑 여기 지나가는 거랑 중복이 발생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편의상 요점이라고 말했지만 요점은 여기를 거쳐서 온 코스를 말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코스는 그거는 요점을 지나간 거지 여길 지나간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요 10가지랑 요 6가지 중에는 중복이 없습니다. 중복되는 게 없어요. 요 10가지는 여기 지나간 거고 6가지는 여기 지나간 거니까. 그래서 그냥 16가지에다가 4가지를 곱하면 그게 Q를 거쳐서 가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64가지. 64가지. 4 곱하기 16. 자, 두 번째는 R을 거쳐서 갈 때. R을 거쳐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자, R을 거쳐서 가면은 일단 A부터 R까지 간다는 얘기는 A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 그쵸? 그죠?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게 몇 가지예요? 3가지. 그죠? 그럼 아래에서 P까지 올라가는 거 1가지니까 3가지겠네. 그치? 맞아요? 자, 그 다음에 R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무조건 P에서 출발할 때 어디로만 출발해야 돼? 오른쪽으로만 출발해야 돼요. 그쵸? 아래로 출발하면 안 돼. 그러면 요 점에서부터 B까지 간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거 아까 몇 가지였죠? 10가지. 근데 A에서 R까지 3가지. A에서 R까지? A에서 R까지 최단거리로 가려면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치? 그죠? 근데 A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3가지니까. 맞죠? 자, 그럼 요때는 P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로가 10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그러면 3 곱하기 10이 되나? 3 곱하기 10이 돼가지고 몇이야? 30이네요. 그쵸? 그러면 아까 전에 64랑 지금 30이랑 합쳐가지고 몇이야? 94. 그지? 자, 내려가서 79번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얘도 길찾기 문제인데요. 이것도 조건이 좀 까다롭다. 한번 풀어보자. 79번. 2004년 문제네. 79번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결국 A부터 P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그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안 되는 경우만 빼줄 건데 이 안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 자, 봐봐. P 지점을 지나가는 순간에 직진이나 우회전은 되는데 좌회전만 못하는 거죠.
그쵸? Q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보자. P 지점을 지나간다 그랬으면 P 지점에 진입하는 경로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진입할 수가 있고요.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죠. 최단 거리로 가는 중에는 요 방향 아니면 요 방향밖에 안 갈 거란 말이야. 이 지점으로 가는데 요 방향 아니면 요 방향밖에 없어요. 근데 파란색 방향에서 진입을 했다면 어차피 나는 좌회전을 할 필요가 없죠. 좌회전 하게 되면 최단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A부터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상황이라면 파란 방향으로 갔을 때는 무조건 직진 아니면 우회전만 할 거기 때문에 이 파란 방향으로 진입했을 때는 걱정할 게 없어요. 문제는 빨간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뭐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꺾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얘 입장에서 보면 좌회전이잖아. 그치? 그죠? 요게 안 된다는 거야, 요게. 그치? 그냥 쭉 지나가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이렇게 꺾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 자,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가 지금 하나, 둘, 셋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8팩을 5팩, 3팩으로 나눈 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자, 안 되는 경우를 지금 뺄 거잖아. 그치? 그럼 방금 P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한 게 1로 들어와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치? 1로 들어와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동해서 가는 경로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지금 요 경로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볼게. 이쪽에서 진입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가는 거 있죠. 요것만 제외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치? 그러면은 이쪽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와야 되겠죠. 이렇게 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는 것만 제외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몇 가지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도 한 가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코스도 한 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도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그러니까 P를 지나가는 것 중에 지금 제외를 시켜줘야 되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기주 오케이? 자, 그럼 Q도 똑같이 생각해봐요. Q도 마찬가지로 자, Q에 진입하는 경우는 이쪽에서 이렇게 진입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진입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또 역시 안 되는 것은 왼쪽에서 진입해가지고 위로 꺾는 이게 안 되는 거잖아. 이게 그치?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경우만 또 찾아가지고 빼줄 거죠. 그럼 또 아까랑 똑같이 표시해보면 이번에도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경우만 빼줄 건데 자, 이번에는 조금 있네요. 그죠? A에서부터 가서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우리는 뭐 세 가지인가? 요렇게 요 코스를 가는 거니까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와서 B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도 요렇게 지금 1 곱하기 2짜리 정사각형이죠. 그럼 여기서 세 가지, 여기서 세 가지니까 몇 가지야? 9가지. 그치? 9가지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다. 그치?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럼 답은 몇인가? 이게 56에서 10 빼는 거니까 46인가요? 그쵸? 46까지 이렇게 되겠다. 그치? 길찾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3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31쪽에서는 84번. 자, 84번. 답이 46. 자, 84번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제 뭐 좀 약간 모빌같이 생겼네. 모빌같이 이런 철사로 된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 이 구조물의 요 끄트머리에다가 여기다가 A, B, C, D, E, F라는 6개의 인형을 매달 거래요. 여기다가 6개의 인형을 매달아 가지고 뭐 모빌을 만들 건데 그때 회전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다 같은 걸로 볼 거다. 그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빌이 몇 종류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요 자리하고 요 자리 같은 경우, 그지? 여기다 A 달고 여기다 B 단거나 여기다 B 달고 A 단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도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도. 그쵸? 둘이 회전시켜가지고 같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도 어때요? 이것도 회전시키면은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 지금 이거를 우리가 네 번 풀어도 되나? 네 번. 이걸 이제 나눠가지고 모비를 매다는 걸 이제 그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은 70이 나누기 16이 얼마니 얘들아? 70이 나누기 16 얼마? 아니 70이 나누기 16 아니 720 나누기 16 해줘봐. 얼마야? 45원인가? 맞죠? 그죠? 자, 봐봐. 아니, 왜냐면 내가 지금 방금 딱 생각난 게 이렇게 풀어도 되나 싶어가지고 이걸 있잖아. 그냥 이 6개를요 여기다가 6팩토리얼로 배열을 한 다음에 돌려도 되는 경우 있잖아. 돌려도 되는 경우. 그죠? 그 돌려도 되는 경우로 나눠주는 방식인데, 자, 지금 돌려도 되는 게 얘랑 얘랑 돌려도 되죠. 그쵸? 여기를 기준으로 돌려도 되죠. 2로 한번 나누고,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랑도 여기를 기준으로 돌려도 되죠. 2로 나누고, 얘랑 얘랑도 여기를 기준으로 돌려도 되니까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얘네들과 얘네들도 돌려도 되잖아. 그럼 2로 나누고.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쉽겠는데, 그죠? 그럼 얼마 나와? 45 나오죠. 이게 답이거든. 이제 이렇게 안 풀려면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막 나눠 가야 됩니다. 처음에 뭐 6개 인형 중에서 여기다가 매달 인형과 여기다가 매달 인형을 고르고 또 남은 4개를 둘씩 분할해가지고, 그쵸? 분할해서 매달고 매달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푸는 것이 더 좀 직관적이다. 그죠? 돌려도 괜찮은 경우가 몇 가지 발생하는지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로 나눠버리는 방식이 좋겠다. 그치?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넘겨볼게요. 자, 넘겨서 먼저 88번 먼저 볼게요. 88번. 자, 88번. 6개의 빈칸에 2의 제곱, 2의 세제곱 해가지고 2의 6제곱까지 6개의 숫자를 하나씩 써 넣으려고 하는데 1열, 2열, 3열의 숫자들의 합을 각각 A1, A2, A3라고 했을 때 요런 관계가 되도록 빈칸을 채워봐라. 자, 이 문제에서 처음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일단 6개의 숫자를요 둘씩 그룹을 지을 거잖아. 그치?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러죠? 6개를 둘 이렇게 3개의 조로 나눠 놓는 것 분할이라고 하죠. 분할. 그치? 분할은 나눠 놓기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배는 뭐예요? 분배는 그 나눠진 그룹들에다가 순서를 부여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일단 우리가 이 6개의 숫자를 둘로 분할을 할게요. 자, 분할을 하는 기본은 6개 중에 몇 개 뽑아? 2개 뽑고, 자, 남은 4개 중에 몇 개 뽑아? 2개 뽑고, 남은 2개 중에 몇 개 뽑아? 2개 뽑고, 그쵸? 이게 분할이 끝난 건가요? 분할할 때 주의사항은 개수가 똑같은 그룹이 몇 개인지 그것들 사이에 순서를 지어줘야 되죠. 그쵸? 지금은 3개의 그룹으로 분할했는데 3그룹 다 2개니까 개수가 똑같잖아. 그 뒤에다 뭘 붙여요? 3팩토리얼 분의 1. 여기까지가 지금 분할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까지 분할이 되면 뭐 예를 들면 뭐 2하고 2의 제곱하고 요렇게 한 묶음, 그 다음에 뭐 2의 세제곱하고 2의 6제곱하고 이렇게 한 묶음, 2의 4제곱하고 2의 5제곱하고 이렇게 한 묶음. 예를 든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둘, 둘, 둘 이렇게 그룹이 나눠졌죠. 맞지? 그러면 어떤 그룹이 몇 열에 들어갈 거냐? 이건 어때? 내가 3팩토리얼 돌려줘야 돼? 아니면 안 돌려줘도 돼? 어때? 안 돌려줘도 돼. 왜? 정해져 있으니까. 그쵸?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 놓기만 하면 그러면 얘네가 지금 아닌가? 얘네가 지금 제일 크죠? 합이. 그럼 무조건 얘네가 몇 열로 들어가? 얘네가 3열로 들어가는 거야. 그쵸? 그 다음으로 큰 게 2열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으로 큰 게 1열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몇 열에 들어갈 건지는 이미 정해진 거고 다만 위에 칸과 아래 칸은 뒤집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위아래 뒤집는 거 두 가지, 여기서 뒤집는 거 두 가지, 여기서 뒤집는 거 두 가지가 추가가 돼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아까 분할한 요 경우의 수에다가 곱하기 2의 몇 제곱? 2의 3제곱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분할 계산하면 얼마예요? 15인가? 그럼 15에다가 2의 3제곱을 곱해주니까 얼마야? 12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20. 근데 왜 이 문제에서 그냥 1, 2, 3, 4, 5, 6이라고 안 하고 2의 1제곱부터 2의 6제곱으로 숫자를 줬을까요? 그냥 보기에 좀 어려워 보이라고 그런 건가? 왜 1, 2, 3, 4, 5, 6으로 안 하고 이렇게 줬을까? 이걸 만약에 1, 2, 3, 4, 5, 6으로 바꿔도 답이 같을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훨씬 더 어려워져요. 그쵸? 1, 2, 3, 4, 5, 6으로 해버리면은 이렇게 둘씩 그룹을 지었을 때 합이 같은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럼 그 합이 같은 경우 더 걸러줘야 되거나, 그쵸? 그래서 훨씬 어려워집니다. 근데 지금 얘는 i의 2부터 2의 6제곱까지를 해줬기 때문에 절대로 둘씩 더해가지고 합이 같아지지 않아요. 왜? 얘네 5개를 다 더해도 얘가 더 크거든. 그쵸? 네, 그래서 합이 같아지는 경우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도록 유도한 문제다.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위에 문제 볼게요. 87번. 자, 87번은 놀이공원의 대관람차는 한 차량당 최대 탑승 인원이 5명이에요. 정원이 5명. 자,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들은 반드시 어른을 1명 이상 동반해서 탑승을 해야 된다. 그럼 결국은 어른이 3명밖에 없으니까 어른은 무조건 어른 1명과 어른 2명으로 나누어서 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어른들 입장에서는 누가 혼자 탈래? 이걸 정해줘야지. 그치? 어른이 3명 있는데 3명 중에서 1명은 혼자 타는 거니까. 그쵸? 그럼 어른 3명 중에서 혼자 탈 어른을 1명 정해주는 방법은 3가지겠죠. 그치? 그래서 어른에 대해서는 그냥 3가지 경우의 수만 써주면 되고요. 자, 이제 어른이 1명이 탄 관람차가 있고 어른이 2명이 탄 관람차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애들을 배열해 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린이가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나 생각해봐요. 최대 탑승 인원이 5명이기 때문에 이 어른이 2명 탄 관람차에는 어린이가 최대 몇 명 탈 수 있어? 어린이 3명까지밖에 못 타요. 그쵸? 4명이 못 타. 그러니까 여기 어린이 3명 타면 여긴 어린이 몇 명이야? 어린이 2명이 타게 되고요. 여기 어린이가 2명이 타면 여기는 3명이 타게 되고요. 여기 어린이가 1명이 타면 여기는 4명이 타게 되죠. 더 옮길 수 있나? 더 못 옮기지. 그치? 이것도 지금 어른 1명에 어린이 4명 탄 거니까 꽉 찬 거니까. 우리는 크게 이렇게 3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걸 계산 어떻게 이거 계산 어떻게 할래?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어른이야.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애들 5명 중에 나랑 같이 탈 어린이를 2명 그냥 골라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나머지 어린이들은 여기 타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그냥 5명의 어린이 중에 나랑 같이 탈 사람 2명 데려가는 거야. 그럼 5씩이죠. 그죠? 자, 플러스 두 번째 경우는 나랑 같이 탈 사람 몇 명 뽑아? 3명 뽑으면 되니까 5씩 3인 거고요. 마지막 경우는 5씩 4가 되겠죠. 그쵸? 자, 요거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것을 아까 어른의 경우의 수에다 곱해주면은 어른과 어린이가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뉘었죠.
5명 이하의 두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그럼 마지막 할 일은 뭘까? 그쵸. 어떤 칸에 탈 건지, 어떤 관람차에 탈 건지 정해줘야죠. 지금 문제에서 서로 다른 8대의 차량 중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치? 내가 지금 짠 그 두 그룹을 8대의 차량 중에 두 차량에다가 배열해줘야 되는 거지. 배열, 그쵸? 그래서 8대의 차량 중에서 2대의 차량에다가 배열해주는 거니까 8P가 되겠다, 그죠? 이게 차량을 정해주는 경우죠. 이렇게.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예요? 계산 좀 해줘. 얼마야? 답이 커요? 답이 크죠? 10으로 나누라 그랬잖아 지금. 10분의 n을 구하라고 한 거 보니까 답이 크겠네. 4,200, 4,200. 4,200을 10으로 나누니까 얼마야? 420이 답이다. 420. 그쵸? 네, 이렇게 풀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까지는 숙제를 조금만 낼게요. 39까지. 39까지가 숙제고, 토요일 날은 우리 원래 하던 시간대로 1시, 토요일 1시에 또 자이 진도를 계속 나가겠습니다. 예. 수특이 메인만 수특은 이제 스탑이지. 이제 니네 이거 시험 범위를 이거 자이를 가지고 쭉 하는 거니까 수특은 4강까지만 하고 스탑. 네? 자이로 시험 범위까지 쭉 나갈게요. 학교에서 수특 나가면 선생님이 뽑아주면 안 돼요? 뽑아줄 수 있어. 가서 얘기해. 수고했어요.